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간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공공의 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가와 달러 강세 등 증시의 비우호적인 여건이 계속되면서 유가증권 시장 공매도 비중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의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대표님, 이달 들어서 공매도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공매도 증가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서부터 꾸준하게 논란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고, 올해 아니라도 항상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이 공매도 증가 이유로는 물론 이제 어떠한 특별한 악재가 있을 때도 공매도가 증가를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과열 국면 이후에 또 공매도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종종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9월 공매도 상위 종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위 기업으로 이제 에코프로가 되겠고요. 2위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3위가 에코프로 BM, 4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5위가 삼성전자, 이렇게 리스트, 상위 리스트에 종목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2차 전지의 종목들이 1위에서부터 5위까지 종목들 중에 4종목이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2차 전지가 과열 국면을 보였다라는 것을 또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기억이 아직까지는 나실 거예요. 그 에코프로 관련돼 가지고 숏 커버링 이런 부분은 또 주가가 크게 강한 반등세를 보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매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숏 커버링을 기대하는 저가 매수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제 의견은 숏 커버링을 기대하는 매수보다는 주가가 충분히 좀 하락을 하면서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평가가 형성될 때까지는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공매도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단 2달 만에 황제주의 자리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100만 원 넘었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명함을 내려놓게 된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7월 중순까지만 해도 154만 원 부근까지 좀 상승을 해줬었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성장이죠.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좀 더 있었죠.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호재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조금 약한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 가장 큰 이유는 수급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6월 달에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300억대 초반이었었어요. 근데 9월 달 들어서 800억대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즉 하락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또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그렇게 좀 매도를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꼬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저하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과 함께 밸류에 대한 부담, 이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 대표님 조금 전에 앞서서 언급을 주실 때 공매도 숏커버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자, 그런
근거, 어떤 질적인 근거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MSCI 그 수급 이벤트는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의 매수 기대 요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중국 쪽에서 항상 좀 부정적인 소리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서 요 몇 가지를 좀 전달해 드리자면은요. 중국의 이제 LFP 배터리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LFP 배터리 이제 증산하는 요인들 이런 공세로 인해서 K 배터리의 점유율 하락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고요. 이 K 배터리 성장성에 대한 우려도 이제 연이어서 연결지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중국의 배터리 과잉 생산의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배터리 생산 업체들 수익성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철강도 굉장히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주가가 사실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2차 전지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용량이 올 한 해만 거의 2,2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 내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의 좀 주가 상승을 좀 억제하면서 좀 하락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산업 경쟁이 붙으면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에게도 좀 순환에 어려운 시기가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장중 80만 원 선까지 밀리면서 2차 전지 관련주의 찬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자, 이에 2차 전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2차 전지를 지난 여름에 그렇게 좋아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락에 베팅하는 ETF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주가가 빠질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인버스 ETF가 좀 생겨났죠. KB스타 2차 전지 탑10 인버스라는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딱 2거래일 상승해주고 지금 주가는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과연 이게 길게 봤을 때 계속 2차 전지가 좀 빠질 거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바꿔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성장을 할 거냐, 이 섹터가 성장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2차 전지 성장성에 있어서의 훼손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인버스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건 주가가 빠지니까 오히려 더 빠질 거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발생을 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졌거나 더 빠져 있는 종목군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더 빠질 거냐 이걸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크게 빠질 자리대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V자 반등으로 급격하게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자리대에 있어서는 굳이 보유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매도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라면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업종이나 특정 섹터가 고점 대비해서 반 이상 하락하게 된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방 경직 의견이 나올 법도 한데 정재훈 대표님께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 하반기 들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죠. 여기에 고평가 논란, 이것 또한 이제 부담스러운 이유기도 한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 수요 증가가 예상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 대표님, 이와 관련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 보조금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소비 심리를 좀 위축시키지 않겠느냐, 소비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삭감, 동결 이런 소식들은 올해 사실 이제 연초부터 상반기서부터 전달이 되어져 오던 소식이었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폐지한 이후에 판매량 추이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이제 보고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중국의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전기차 판매량 추이는 굉장히 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수요의 둔화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의 2차 전지에 대한 과잉 생산, 뭐 덤핑에 대한 우려 이런 식으로 또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 정책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생산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정재훈 대표님께서 이제 성장에는 무리가 없다 이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저 또한 2차 전지는 성장에는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문제는 경쟁이 심화하면서 그 안에서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산업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고속 성장 그리고 이제 성장 속도가 늦춰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경쟁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런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앞서 이제 여 대표님께서도 이제 경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 궁계 일학과 같은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죠. 자,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2차 전지주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만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바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 관련주 조정 속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 정말 지금 화면상에 표도 나와 있지만 에코프로나 이러한 종목들에 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정 대표님, 포스코 그룹주는 왜 이렇게 튀는 걸까요? 난 이제 철강 섹터가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좀 먼저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철강 쪽에 있는 그런 섹터에서 종합 소재 회사로의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수소 쪽이라든가 이런 사업 부분들을 다각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모멘텀 커리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본업이죠. 철강 쪽에 있어서도 철강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포스코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는 좀 따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나 보유 비중을 보면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팔 사람이 없어요. 팔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다시 채워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아마 다시 매수세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게 되면 밸류적인 측면으로 좀 놓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밸류가 조금 더 높은 반면에 포스코 그룹주들은 조금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을 좀 찾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포스코 그룹주의 상대적인 우위가 엿보이는 그러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월요일을 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지금 이 시점이라면 2차 전지 관련주 과연 정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들 2차 전지주 향후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일단 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를 그냥 뭉퉁그려서 2차 전지 전체적인 전망을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 핵심 소재 수산화 리튬 가격이 한 2달 동안 30% 넘게 하락을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3분기 실적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이제는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세부 섹터의 종목들의 주가들이 차별화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LFP 관련된 섹터 종목들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3분기 실적 전망이라든지 향후 이제 그
증권사들의 커버리지, 리포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확실히 이제 실적 면에서는 이 수조 잔고를 탄탄하게 쌓아놓고 있는 종목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 대표님은 앞서서 작은 희망의 여지를 좀 남겨주셨는데 네.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 조정은 얼추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셀 업체들의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25년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볼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반대로 빠져 내려왔어요. 가격 조정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7월 달에 형성돼 있던 8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비중이 20% 이내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분할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즉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기 위해서도 신규 매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종목 단위로 가서 네. 어떤 종목들을 혹시 기대주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에는 일단 소재 쪽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비 쪽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양극재 쪽은 반등 나올 겁니다. 분명히 반등 나올 거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들이 여전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PNT라든가 코인테크라든가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괜찮죠. 뭐 신흥 SEC라든가 이런 기업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수겸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신성 ENG 같은 경우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클린룸에 대한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유심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차 전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